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세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금요일 장입니다만 앞서서 발언과 그리고 이슈에 맞물려서 각 종목들별로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지수를 중심으로 지수의 하락세, 거기에 크루드까지 가담하면서 오늘 많은 종목들 안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크루드올과 골드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까지 함께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면은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빠르고 편리하게 의견 접수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시 내기,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12시 이제 막 지나가고 있고요. 쉬어가는 동안의 시장 흐름 그리고 개장 후 30분이 지난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먼저 S&P 500은 거의 1% 가까운 낙폭을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656.25포인트로 0.88%, 89% 여전히 하락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여전히 1% 넘는 하락세입니다. 6688.25포인트로 1.22% 하락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보시죠. 자, 앞서서 해왕 마스터님이 일단 매도뷰를 말씀드렸고 지금 좀 빠르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 빠르게 좀 올라오면서 1.23295달러로 0.40%까지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자, 골드는 1320달러 회복 이후에 좀 움직임이 적어든 상황인데요. 1323.7달러로 0.42%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이 지금 하락세를 이전까지 변동성이 좀 꽤 컸었는데요. 자, 60.54달러 선으로 1% 넘는 하락폭 이어가고 있습니다. 60.55달러로 1.29%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에 대해서는요, 이전에 쉬어가는 동안에 큰 폭의 하락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고요. 자,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떤 뉴스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유로의 흐름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75달러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흐름에서 빠지고 있군요. 89.875선입니다. 0.39%까지 빠지면서 저희가 함께 달러 인덱스 차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분봉으로 봤을 때, 1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한 3분, 한 5분인가요? 사이에 급격한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연동되는 유로 FX가 좀 빠르게 위쪽으로 가면서 0.47%까지 올라가고 있죠. 1.23635달러까지 빠르게 좀 상향 터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 앞서서 저희가 달러 인덱스도 마지막 질문으로 드렸는데 쉬어가고 지금 오프닝 하자마자 달러 인덱스 하락하면서 유로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재차 다시 이제 저가 자리를 위협한다면은 굳이 유로 자체는 매매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극점 매매로 조금 한 차례 노려봤는데 지금 고가 자리가 이미 유로 자체가 갱신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또 추가적인 하방 자리가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방 자리가 나올 자리가 이어질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매매 자체를 좀 자제하셨으면 싶네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만큼 지금 장세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이제 추세 자체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위치 자체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위치값도 설정이 안 되고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유로적인 부분은 조금 관망하고 골드도 마찬가지겠죠. 네, 골드도 조금 언급을 드렸었는데 골드 자체도 매매를 스탑하시는 걸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고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매매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전개될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 참고하시고 매매는 유로, 달러 인덱스 관련한 골드, 유로 자체는 매매를 자제하시기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많은 종목들 가운데 지금 움직임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어떤 추세라든지 좀 기준을 두고 움직인다기보다는 좀 급박하게 좀 상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런 움직임 좀 휩소라든지 여러분께서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한 발자국 떨어지셔서 관망에 대한 포지션도 함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의 하락과 함께 유로가 좀 빠르게 움직였었던 상황인데요. 자, 지금 저희가 앞서서 외신 쪽에서의 의견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좀 계속적으로 이런 도발 아닌 도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각국의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가 미국과의 무역전쟁 우려 지속에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을 김경윤 PD 좀 정리했다고 해요. 들어볼까요? 네, 지금 한 20분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유럽 쪽에서 이제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조금 이제는 이제 좀 전쟁이 시작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프랑스의 재무장관이죠. 브리노 르메르 쪽에서 지금 이런 미국 쪽의 트럼프 정부의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유럽 연합은 좀 합치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ll options on the table이라고 했는데 모든 수단을 이제 동원을 해서 좀 보복을 하겠다라는 좀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선전포고라고 하기에는 이미 트럼프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 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알아야 할 점은 만약에 이런 식의 지금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면 지금 유럽 연합은 계속해서 좀 강하고 이렇게 좀 합치된 대응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좀 카운터를 날리겠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이런 정책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프랑스 재무장관이 유럽 연합이 이제 미국의 관세 장벽에 강하고 조직화된 대응할 것이다. 뭐 앞서서 김경윤 PD가 유로FX 이슈 점검을 해드렸을 때도 이제 각국의 이런 리스크 노출되고 또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좀 강경 대응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한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바로 나옵니다. 프랑스 재무장관 쪽에서의 유럽 연합 자체가 이제 미국의 이런 관세 장벽에 대응할 것이다. 강하게 좀 대응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지금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에 현재 구간에서의 좀 이슈도 점검을 도와드렸고 좀 빠르게 움직였던 시세도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죠. 정말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오늘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60.50 일단 60달러 중반대 가격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입니다. 하나, 둘, 셋.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저는 다운이고요. 마스터님은 뭐 예정했던 대로, 예견하신 대로 관망이시고 김경윤 PD 업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이 뭐 이번 주죠. 이번 주 연휴 전에 좀 물리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피드백을 보니까 물리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또 연일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좀 가격대가 급변동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왜 관망이신지 먼저 좀 빠르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일단은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일 자체가 일단은 일봉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더 내려갈 거예요. 네, 내려갈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시황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모두 아실 거예요. 지금 시황이 내려갈 거는 알겠는데 시황이 단순히 엊그제부터 강하게 눌리는 것 자체가 재고의 영향이라는 걸 모두 아실 거예요. 재고치가 상대적으로 없는 시황 속에서 재고치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매도세로 강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은 맞는데 좋은 위치 값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셰일이라든가 어떤 시추공수라든가 이런 뉴스가 터진다면은 제가 강력하게 매도 지지 자리를 찾고 공격적인 매도 자리를 들어갈 텐데 네. 제가 엊그제 추천드린 자리가 사실 이 자리예요. 이 자리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적 접근도 조금 불가능하다 이론을 조금 펼칠 수가 있는 게 없는 시황 안에서는 강하게 매도 추세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없는 시황. 지금 약발이라고 좀 해서 그런데 그런 효력? 네, 이런 지금 네. 매도세 자체가 어쨌든 간에 시황 어떤 사유로 매도가 내려왔다 이 정도를 판단해야 되는데 단순 재고 가지고 강한 하방 자리를 이끌 만한 그런 시황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내서부터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네, 네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저번처럼 미국에서 생산량 증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300틱 이상을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장기 포지션도 나오고. 근데 지금 눌릴 만한 시황 자체가 단순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다. 네.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다음 주에 한 자리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원유가. 다음 주요? 네, 원유가 다음 주에 한 자리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고 그때 한 차례 노려보는 게 굉장히 이롭지 않을까. 네. 괜히 어중간하게 지금 어제도 장이 완전히 난리 났었죠. 전일도 이제 내렸다 올렸다 힘들었죠. 내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단순 재고 가지고 눌릴 만한 시황이 아니라는 거를 하나의 증명을 보여주는 건데 네. 지금 여기서 눌리더라도 그렇게 급변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자체에서 뭔가 오일 자체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엄청난 하방을 이끌 만한 뉴스거리랑 화제거리가 떨어지면은 그때 매도 들어가도 돼요. 좋은 위치값이 분명히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 제가 사실 지금 보고 있는 자리가 61.70 자리예요. 예, 이때까지 좀 반등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때 시황을 데일리를 좀 확인을 해야겠죠. 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오일 자체는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저번부터 누누이 얘기 드렸던 거는 이제 셰일에 대한 증산이 뜨고 나서 그때도 늦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괜히 어설픈 위치값에서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혼동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손실만 나고 어설픈 손실 라인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반등했을 때 다음 주를 좀 기약해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관망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왕 마스터님은 사실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 실시간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지 또는 그런 유효한 가격대가 나오는지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루드오일은 현재 구간에선 접근하시기보다는 관망에 대한 의견이셨고 일단 다음 주에는 좀 유효한 가격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 기다려보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주 재고가 좀 늘었지만 재고로만 움직이기에는 좀 약한 시장이기 때문에 재고가 그렇게 많은 가격대 안에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가적인 말씀도 해드렸고요. 주요로 보시는 가격대는 61.70달러라는 점, 좀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좀 모아 가보시고 생각해 보시라라는 다음 주 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구간 그리고 이번 주에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것이 자신의 이런 자본금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망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봤고요. 김경인 PD는 크루드오일 업을 들어주셨네요. 네.
오랜만에 업을 네. 들었습니다. 좀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오늘은 업을 들었는데요. 일단 셰일에 대한 이런 증산 우려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 좀 주간 하락폭이 한 거의 5% 정도 될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셰일 쪽에서 계속해서 좀 생산량을 증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이 무역 전쟁이 촉발되면서 위험 자산 매도세가 초래가 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새로운 뉴스라고 한다면은 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재고가 증가하고 셰일 생산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새로운 그 원유 파이프라인 증설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앞에 이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생산량이 좀 기록적으로 증가를 하는 데다가 재고량도 늘어났었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훼손이 되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이 강달러 현상 역시 가격대를 좀 압박했었다라는 분석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키움증권 쪽에 인터뷰가 함께 올라왔는데요. 미국발 이 생산량 증가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유가가 좀 피해를 입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역시 좀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오펙이 현재 합의한 대로 이 감산 이행을 굉장히 좀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레벨에서 가격이 좀 현저히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우선 그리고 이 트럼프의 정책, 그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부과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발표를 하고 나서 유가에는 이에 이은 좀 이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함께 올라왔는데요. 일단 그 중에 하나는 이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경기 성장에 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예상하에 위험자산 매도세가 나오는 것이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이 셰일에 대한 좀 직접적인 영향일 것인데, 셰일 오일 그 파이프라인 제조업자 중에서 이 수입 메탈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가격 상승에 좀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이런 오일 파이프라인 연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관세안으로 인해서 서부 텍사스에서 걸프만으로 향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7,6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좀 메가 프로젝트라고 일컬어지는 노스다코타와 일리노이를 잇는 이 파이프라인 건설 같은 경우에는 3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더 들 것이다라고 굉장히 좀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몇몇 이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가 딜레이되거나 취소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유가에는 좀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오펙 쪽에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지난달에 토탈 생산량이 10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의 생산량 저하, 그리고 UAE 쪽에 좀 정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뉴스 서베이 애널리스트들과 뭐 석유 기업, 그리고 각종 그 배송 이력을 참고했을 때 오펙의 이 멤버들로부터의 생산량은 하루 8만 배럴 가량 줄어들어서 2월에 3,200만 배럴 정도 하루에 좀 생산량이 집계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지만, 월요일에 지금 오펙의 모하마드 바킨도 그리고 셰일 기업 쪽의 이 중진들이 회동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이 이슈 어떻게 좀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대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셰일과 트럼프 이런 오일 하락 압력을 좀 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흐름을 유발했던 그런 이슈를 점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좀 상승에 대한 의견 또 이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트럼프 관세안으로 서부 텍사스와 이 걸프만 파이프라인 건설 비용이 7,600달러가 증가를 했고, 지금 건설할 경우에 또 3억 달러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 부분도 함께 추가적으로 해드렸고요. 국내 증권사인 키움증권 쪽에서도 이런 미국발 생산량 증가, 달러 강세 이런 부분으로 현재 유가 하락을 설명을 했다라는 점, 그런 리포트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말씀을 해드렸고요. 현재 크루드오일은 다시 한번 60.5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가격대까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1% 넘는 하락세 이어오고 있고, 앞서서 오늘의 마스터님의 전략은 관망이었습니다. 자, 현재 가격대에서는 좀 물러서셨다가 다음 주 유효한 가격대를 기다리셔서 좀 좋은 매매, 좋은 수익으로 이어가보자라는 의견이시니까요. 함께 참고해서 좋은 대응 전략으로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올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네 번째 이슈, 마지막 이슈죠. 골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요, 전일장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정말 변동성은, 상당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전일이었죠. 3월 1일이었습니다. 휴일로 인해서 우리 방송은 쉬어갔었는데요. 종가를 확인하시면 1318.1달러, 그리고 저가로는 1303.6달러까지 떨어지면서 간신히 1300선을 지켰었던 어제장의 가격대였고요. 자, 오늘은 1320달러 회복과 동시에 중반대 가격대까지는 좀 탄력적인 것 같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마스터님 관망이시고 저와 김경희 PD 골드에 대해서는 업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저는 항상 그렇지만 마스터님이 이렇게 관망을 들어주실 때가 항상 궁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앞서서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좀 잠시 좀 떨어져 있으시다가 다음 주 좀 공략하자. 그렇다면 오늘 골드에 대한 관망은 또 어떤 의미실까요? 자, 일단은 네. 차트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전일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엄청난 낙폭을 이루면서 골드 자체가 큰 상승을 이끌어 왔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선점이 돼요. 얘기를 드리자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유로 매도 부분을 본 이유도 사실 이제 골드 부분의 차트를 굉장히 참고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 차례 본 거고 지금 고가 자리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점만 좀 참고해 줬으면 할게요. 개인적으로 1326.5자리가 고가 자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여기서 더 큰 낙폭을 이룬다면은 골드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추세대가. 그러면은 내일부터는 이제 골드 자체가 굉장히 보기 어려운 지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일단은 지속적으로 골드 자체를 매도 관점으로 보는 거는 지금 추세대 자체가 강하게 매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언급을 드린 거고 중요한 자리는 1326.5예요. 지금 단가로부터. 지금부터는 사실 매도를 보는 게 맞는데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아까 저가를 한번 위협하면서 개인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관망 포인트를 들었고 사실 매도를 들까 관망을 들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유로적인 부분도 고가 갱신이 이루어지면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채팅으로 미리 사실 1326.0의 매도 자리 좋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러다가 취소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이제 틱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은 네. 그 추세대 자체가 지금 여기 깨지는 걸 보면서 한번 매도를 불어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었거든요. 네. 지금 왜냐면은 추세대가 3파동이 나온 추세대예요. 지금 그린 추세대 자체가. 네. 그러기 때문에 강하게 한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가 자리가 잡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조금 다소 우려스러운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과 대응하는 전략을 지금 좀 구사하는 거겠죠. 강한 대추세를 판단한 다음에 시장의 앞으로 장세 흐름세는 지금 매도 부분이 맞으나 네. 전이 이제 달러 부분이 많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다소 염려스러운 점에서 개인적으로 매도 아니면 관망이다 이 생각을 들었는데 관망 네네. 부분이 더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관망을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그렇죠. 어렵습니다. 여기서 네네. 이제 극점으로 고가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염두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당일 고가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점만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 좀 의견도 남겨주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고가는 좀 나온 상황인 것으로 좀 판단을 하시고 있고 그러기에 관망에 대한 의견을 또 골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마스터님이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 밖의 투자자 그리고 이런 매집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시죠. 저희 시청자분들은 정말 이런 고민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업에 대한 의견 좀 저와 같은 의견 들어주신 김경희 PD 네, 들어볼까요? 네, 유로의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달러 하락하면서 골드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이유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금리 인상 횟수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추측 때문에 이 파월의 어떤 뉘앙스 네. 때문이었죠. 골드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소폭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기관 쪽에서는 미국의 관세 장벽 그리고 이로 인해 돌아올 일종의 그 글로벌 보복 행위는 달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골드에는 그만큼 좀 지지를 보탤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하고요. 파월 청문회 이후 지금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다가 트럼프의 이런 좀 실책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좀 힘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 장벽이 미국 산업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무역 전쟁이 잠재적으로 미국 경제에 부정적 임팩트를 끼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현재 달러 그리고 증시까지 모두 좀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자 지금 파월 의장의 의견도 이제 뭐 골드 가격 보일 때 이제 같이 봐야 하니까 함께 올라와 있는데 미국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신호는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시장은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서 연준은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 유지할 것이다라는 발언 어제장에서 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이터의 글실적 분석도 오늘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1303달러 선에 이 지지대가 있다라고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골드는 1425달러에서 1332달러 범위로 반등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가격적인 밴드도 외신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325달러에서 1332달러 범위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저희가 전략과 함께 현재 구간 이슈를 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자, 현재 구간 12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장이지만요. 어제장 하루 저희가 또 쉬어가고 현재 구간 많은 종목들 가운데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의견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그러다가 통화정책을 언급할 때마다 엔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유튜브에 시청자분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도 좀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 장의 재팬이지 옌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옌은요 0.85% 상승하면서 9,500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런 구로다 총리의 발언이 시장 그리고 차트의 이 캔들을 움직인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앞서서 좀 질문을 간단히 좀 적어주셨지만 좀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상담 좀 도와주시죠. 네. 네, 여러분들 엔화 궁금하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엔화에 대해서 언급할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시작을 알렸을 때부터예요. 자, 엔화랑 이제 골드 차트를 좀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같이 비교를 해야 되냐면은 잠시만요. 네. 지금 재팬이지 옌으로 함께 좀 차트 세팅을 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01선이에요, 현재. 0.85%. 오늘 시원스럽죠. 3일 연속입니다. 네. 그 엔화에 대해서 좀 그 마음을 급하게 안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엔화가 지금 통화정책과 관련해갖고 굉장하게 비상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원래 여러분들 엔화 자체가 안전자산인 거에 대한 일단은 본질을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본은 디플레이션 지향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 자체가 안전자산인 이유는 자국민들이 채권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통화 정책, 달러 인덱스나 이런 시장, 경제 위기 속에서 항상 안전하게 일본 자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 자국민의 성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일본이 저금하면은 돈을 더 내야 돼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자를 안 줘요. 그건 왜 그러냐면 디플레이션 지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축하면 돈을 더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 골드 자체랑 묶어서 이렇게 과거 2017년 동안 한 해 설명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성향 자체가 안전자산인 골드랑 맞물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최근 자체가 골드 자체랑 많이 깨지는 이유는 뭐냐. 자, 이제 엔화가 양적 완화를 끝내겠다는 이런 신호를 한번 내비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디플레이션 지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일본 엔화 자체가 안전자산의 범주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하나 시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이 급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자, 처음 이제 양적 완화를 정책을 끝내고 처음으로 이제 양적 완화의 축소 과정에 들어가는 네네. 작업이 통화 정책이 뭔가요? 아시나요?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테이퍼링이죠. 네. 테이퍼링을 실시할 거예요. 이제 일본에서도 채권 매입을 주기적으로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작업을 하나를 스타트를 끝나면은 네. 유로가 작년 2017년도부터 한 방에 튀겼던 그만큼 엔화 자체도 엄청나게 날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럼 우리는 마음을 급하게 먹을 게 아니라 통화 정책에서 야, 우리 이제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하겠다는 결론이 딱 도출될 거예요.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그때 유로 매수적 위치 값을 보고 본격적으로 매수를 보려고 그때부터 접근하는 게 저는 이롭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지금 통화정책 회의가 구로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양적 완화를 이어가겠다. 갑자기 하다가 예전에는 우리 이제 양적 완화 축소할 때 됐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이 바뀌기 때문에 시황 자체가 계속 변복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안전자산의 범주에 지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엔화를. 그래서 골드 자체를 달러 인덱스랑 연동해서 보긴 하지만은 엔화 자체를 달러 인덱스와 연동해서 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일본 은행에서도 구로다 총재 입에서도 자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좀 더 지켜볼 시기가 아닌가 이 정도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의 반응은 야, 우리 이제 양적 완화를 얘네 이제 양적 완화 할 때 됐다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매수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매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만은 본격적으로 매수를 보는 위치는 테이퍼링에 대한 시작을 알렸을 때 그때부터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체가 양적 완화에 대한 종료를 이제 모두 기대하기 때문에 매수 방향으로 쏟고 있는 게 맞긴 한데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정확한 스타트, 테이퍼링을 언급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고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엔화에 대해서 좀 골드와 추가적으로 함께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구간 역시나 엔에 대해서는 좀 접근을 좀 자제하셔라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지금 골드 엔 같은 경우에는 9,498선으로 여전히 상승폭 이어가고 있었고 이전에 고점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엔화 좀 상담을 도와드리는 동안에 크루드오일 쪽에서 큰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0달러 중반대 가격 지지가 됐었는데 깼습니다. 60.19달러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2% 가까운 급락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60.19달러까지 눌렸습니다. 1.89%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사월물로 함께 보고 계시고요. 저희가 호가창과 함께 차트 내용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일단은 정말 관망을 들어주셨잖아요. 너무 변동성 크네요, 오늘.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그럼요. 여기서 급등락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상황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일 자체는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네. 전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어제 매매하신 분들 다 힘들었을 거예요. 야, 급등하고 급락하고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패턴 자체가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매수적 시황도 매도적 시황도 지금 조금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매도가 맞아요. 차트상으로는 매도가 맞으나 그렇죠.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큰 시황이 뜰 때 그때 매도적 접근을 하면은 안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매도 상황 추세 속에서 잠시만요. 차트가 좀 지저분해요. 다시 좀 지우고 네. 지금 크루드오일 차트에 여러 보조 지표도 있으셔가지고 시청자분들 지금 편리하게 차트적으로 매도적 추세에서 매도적 접근으로 하는 거는 맞으나 시황 자체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급락을 해도 이유가 다 있는 거겠죠. 근데 시황 자체를 더 접목해갖고 저희가 노린다면은 좀 더 좋은 찬스를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고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밑에 엄청나게 저번 시황 한번 볼게요. 네네. 지금 이전 가격대 다시 한번 좀 보고 계시는데요. 네. 자, 분명히 이제 추세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강력하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이제 시황이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겠죠. 근데 지금은 시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적인 시황 가지고는 급락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매매하기가 접근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셰일에 대한 여기가 이제 미국 생산량 증가 소식이 있었을 때죠. 생산 증가라는 소식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접근해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지금 모든 해선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급해요. 아, 이거 매도 봐야 되지, 매수 봐야 되지. 야, 그럼 여기서 한번 올라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매도적 접근을 우선순위로 드는데 분명히 데일리 매매로 이제 셰일에 대한 증산이라든가 어떤 뉴스가 하나 터져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회동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반등이 나올 수 가능성도 굉장히 염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셰일에 대한 증산, 미국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오펙을 압박할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근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오일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데는 의견이 없어요. 원래 전에 스팬 자체 맞고 올라온 상황에서 스팬을 다시 뚫었기 때문에 네네. 균형점 자체를 랠리를 다시 밑단까지 뚫어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은 그만한 시황이 서포터가 돼야지 큰 흐름에 따라 큰 시황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언급을 미리 드리겠지만 셰일에 대한 증산 뉴스가 뜨면 300팅 이상에 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그때를 차라리 기약하는 게 좋아요. 어설프게 지금 단타식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네네. 전일과 같은 또 이제 급락장, 급등장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매매 자체를 하기보다는 다음 주를 좀 더 기약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럼요. 급하지 마세요. 급하게 해봤자 손실만 날 뿐이지 네. 지금 자체에서는 매매를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선물 안에서는 참 이게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두 부분을 좀 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매매는 좀 금물이다라는 이 한 줄의 코멘트만 잘 기억을 하셔도 이 해외 선물 시장의 이런 변동성을 잘 타고 가셔서 수익만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부근에서 이렇게 빠르게 좀 떨어진다면은 여기서 좀 마음이 급해지길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에서는 잠시 좀 비켜나셨다가 다음 주 또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모아가실 수 있는 그런 가격대 기다리셨다가 매매해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변동수 이어났고 다시 60.34달러까지 반등 흐름까지 저희가 말씀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이어서 다음 질문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늘 골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좀 같이 묶어서 함께 상담을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 골드 1326에 매도 가면 어디까지 좀 목표가를 볼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시고 또 뭐 같은 가격대인데요. 골드 1324달러에서 이 1324달러가 맥점이지 않을까요? 목표가는 얼마나 봐야 될까요? 라고 두 가격대지만 뭐 같은 포지션 뷰인 것 같고요. 일단 매도 쪽으로 뷰를 본다면은 하방 쪽으로는 어느 가격대까지 열려 있는지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한 분은 1326달러, 또 한 분은 1324달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차트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가가 지금 골드가 많이 내려오네요. 상황 자체가. 네, 맞습니다. 지금 대추세를 좀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뭐 지금 만약에 매도를 지셨다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지금 추세가 완강히 버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가 1305 뚫는 거 봐야 돼요. 1305. 어디요? 1300? 네, 1304달러 여기 저가 있잖아요. 최근 네네네. 저가. 네. 네, 이거 목표가로 가셔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네. 지금은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추세 자체가 3파동이 나올 때 원래 저가 자체가 갱신이 돼요. 저가 자체가 갱신이 되기 때문에 최근 어제 저가죠. 어제 저가 몇인가요? 1303.6이죠. 네, 이거 갱신 목표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분할 이제 본계약으로 이제 짝수 계약으로 좀 들고 하시면은 03.0에서 손절하시고 손절이 아니라 익절 청산하시고 네. 저가 뚫리면은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이 추세대가 깰 때까지 그냥 완강히 버텨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자체가 오늘 반등 나온 거 자체가 다시 한번 재차 무너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추세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이 추세대 자체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골드 자체가 지금 많이 무너져 내리는데
네, 반등했던 것만큼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양상이지만 아무래도 이 저가를 깨려면 오버나잇을 좀 가야겠죠.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하방 쪽으로 본다면은 1,300달러 초반대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1,314달러이신가요? 그럼요. 네, 네. 제가 이제 골드 자체를 볼 때는 이제 일봉으로도 좀 비교 분석을 네. 많이 해요. 지금 추세 자체가 일단은 매도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올라올 때까지 매도 좀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보시면은 전전전일날 이제 12평 맞고 내려오는 그림을 그리면서 매도적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어제 만약에 전일 저가가 형성됐을까요? 이렇게 판단하면 굉장히 무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지만은 지금 골드 자체를 좀 달러랑 좀 명심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달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채팅 치시는데 네. 좀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저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지금 시간 얼마 남았죠? 한 15분 정도 설명되나요? 괜찮나요? 네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네네. 여러분들 2월에 매매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많이 드렸었어요. 해외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네. 강한 추세라든가 시황이 이어진다면 그만큼 수익을 크게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수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월 자체가 굉장히 매매가 힘든 이유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달러 인덱스 영향이 골드에 바로 다이렉트리 지금 묶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3월 자체 골드 매수 볼 수 있을까요? 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3월 자체. 3월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그때 골드를 매수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증거는 정황상 나오고 아무래도 이 전까지 FOMC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매매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뭐가? 유로, 골드가. 미리 언급을 드립니다. 매매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3월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 거는 3월에 매매가 추세로 계속 완강하게 나오는 그런 시황이 펼쳐지기, 단일 시황이죠. 네. 금리 인상이라는 단일 시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 내기가 원활한 시장이 올 걸로 예상이 돼요. 네.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금리 인상 때마다 달러가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 시장 자체가, 고용 자체가 거의 이제 고가에 위협돼 있다는 하나의 증거기 때문에 달러 자체가 무너져 내렸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무리한 장에서 개인적으로 오버나잇을 끌고 가고 버티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그 행동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그러면은 그때 장기 포지션을 둘 만한 때는 언젠가요? 예, 이제 FOMC 열릴 때입니다. 3월 25일 날 예정이 돼 있죠. 그때 이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 오기 때문에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지난 12월에 제가 이제 유로 매수적 조건을 가능을 계속 설명드렸던 이유는 네. 그만한 단일 시황이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폭 자체가 달러 자체가 이만큼 무너져 내린 것 자체를 또 한 차례 더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를 먹으려고 3월에 기다리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 그죠? 지금 이런 2월 조정 장세 자체가 매매가 굉장히 불편하고 3월에 이런 단일 시황이 왔을 때 유로 매수적 접근, 골드 매수적 접근으로 접근하시면은 큰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걸 미리 명심하고 싶어요. 왜냐? 달러가 그때는 지금 총 4차례 열렸어요. 16년도부터 네네. 금리 인상. 4번 다 달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확률적으로. 4번 다예요. 금리 인상할 때마다 달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역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그게 의아한 거예요. 과거 차트에 100%였어요. 이거는 100%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과거 사례가 100% 할 때마다 유로가 날아가는 케이스를 보였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때 유로를 매도적 접근으로 한다면은 이 확률에 벗어난 매매를 구사하시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차없이 그렇게 매수적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때 수익 날 가능성이 유로랑 골드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언급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시기에 매매를 굉장히 하고 계신다. 이거를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2월 내내 계속 강조드렸던 점은 뭐냐면 지금 장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월에는 굉장히 힘든 장이 펼쳐질 거예요. 왜냐면은 차트상으로 지금 조정 장세이기 때문이에요.
조정장세. 이거를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내가 조금 이제 공격적 배팅을 할 때는 3월 이제 FOMC가 열릴 때다. 이거를 조금 생각을 담아두고 매매를 3월 직전까지 소극적으로만 조금 데일리 매매로만 짧게 끊어가시는 방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똑똑해서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3월이죠. 네, 3월 25일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워낙 지금 2월 시황이 참 어려웠고요. 이번 한 주도 좀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시청자 질문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서로 이제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남겨주신 저희 애청자분의 질문인데요. 보통 하루 수익을 얼마 정도로 보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일단 수익이니까 뭐 계약수라든지 하루에 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몇 틱 정도면은 목표로 하고 나는 나온다 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뭐 저도 나름 있고요. 마스터님, 어떻게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한 번쯤 다 이제 질문을 할 만한 내용.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한 번쯤 질문을 할 만한 내용인데, 이제 솔직한 걸 원하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저는 다 알아요. 하루 수익 뭐 20만 원, 30만 원, 뭐 가능하다 뭐 이런 거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시장의 상황에 맞춰갖고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때 상황 자체가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조금 강조드리는 부분은 사실 하루 수익을 20만 원, 30만 원 잡는 게 좋을까요? 이거 자체는 좀 추상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행동이다. 이걸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장세가 만약에 올해 제가 작년부터 조금 유로 부분을 강조드렸었는데 테이퍼링을 좀 진행한다 이러면은, 자, 유로 차트를 좀 볼게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 상황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테이퍼링 언급했다. 앞으로 유로가 날아가겠다. 그래서 금리 인상 때마다 유로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유로 부분에 대해서 매수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로 이거를 하루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 자체가 조금 오류에 가깝다. 좀 이런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의 상황이 유로적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때 엄청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예시로 들면 한 달 동안 뭐 1000틱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제공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보다는 시장의 상황이 그만큼 뒤따라야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저는 20만 원, 30만 원 이런 거 자체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입장이에요. 솔직한 입장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솔직한 거 원하시니까. 시장의 상황이 그만큼 따라다니게 되면은 수익 자체가 그렇게 진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도 벌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루에 뭐 1000만 원도 이룰 수 있는 게 해외선물 시장이에요. 그만큼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시장을 봐야 되고, 어떤 뉴스를 체크해야 되고, 어떤 통화 정책을 해야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린다면 하루 수익을 얼마 정도 보고 하시는지, 이거는 굉장히 무의미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알겠습니다. 가끔 광고성 글로 여러분들 하루 20만 원 수익 확보 이런데, 저는 그거 자체를 좀 믿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좋은 포인트를 알려드리긴 하지만은 20만 원, 30만 원 보장합니다.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이런 좀 추상적일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좀 투자를 하신지 이런 시간대별로, 그리고 얼마 정도 그런 경험치를 얻으셨는지 그에 따라서 좀 수익이 다를 것도 같고요. 매매에 대한 횟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왕마스터님이 오늘 이렇게 변동성 많은 시장에서 많이들 좀 애써
웃어주신 것 같아요. 해영 마스터님 너무 감사드린데요. 짧게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 조금 이제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좋은 내용도 맞고 이랬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통화 정책을 항상 기반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좀 예상을 하고 보는 주의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하고 좋은 얘기를 드리려고 항상 요새 살이 더 빠져요, 제가. 빠지시면 항상 안 되고요. 지수에서 네. 고민을 하니까. 네. 진짜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언급을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드리는 편이고 시장 상황이 그만큼 따라주면은 그때 포인트만큼 좀 진입하자 이런 식으로 강조드리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당위성 없이 조금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이유 있는 사유, 이유 있는 접근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 골드 부분도 이제 고가 자리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사실 대추세 자리에 좀 접근을 했기 때문에 뭐 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 빠지시면 안 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김경영 PD. 네, 일단 지금 일요일에 굉장히 좀 큰 이벤트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전달을 해드릴게요.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3인당의 청년당 쪽의 리더가 아마 독일의 이 3인당이 메르켈과의 대연정에 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50% 이상 과반의 사람들이 3인당 원들이 이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에 확신한다라는 의견을 지금 로이터 쪽과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탈리아 역시 지금 보시면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보시면 지금 27%, 22%, 16% 이런 정도의 지금 과반이 나오지 않은 정당이 이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 두 국가의 선거 그리고 투표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이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계속 지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탈리안스 퍼스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난민을 굉장히 좀 대규모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이민 정책을 좀 짜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들 굉장히 좀 다른 정치적 상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파의 부상이 최근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메르켈의 대연정이 좀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유로 급락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슈 점검 김경영 PD 통해서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자, 변동성 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찬 전략, 좋은 전략 전달을 해드리려고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한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